어머니, 이번 달엔 50만 원밖에 못 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 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순간 멈칫했어요. 50만 원? 며느리 지혜가 주고 간 봉투에는 20만 원만 들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반밖에 못 넣었어요. 반밖에 못 넣었다는 말에 지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평소엔 100만 원을 보낸 거야? 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 달부터는 다시 100만 원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평소에 100만 원을 보냈다는 아들 말과 달리 지숙은 매달 5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5세의 지숙은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 주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대신 며느리 지혜가 매달 용돈을 가져다 주곤 했죠. 그런데 방금 주호가 한 말에 지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숙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서랍 속에는 지혜가 건네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닐 거야. 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혜는 늘 자신을 살뜰히 챙기던 며느리였거든요. 매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안부를 물었죠.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지혜는 늘 그렇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호 씨가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꼭 잘 챙겨 드시래요. 그런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주호는 분명 100만 원을 보냈다고 했고 지숙이 받은 건 5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숙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주호가 착각한 건 아닐까? 바쁜 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반밖에 못 넣었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지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의심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숙의 머리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매달 받은 50만 원을 생활비로 쓰며 가계부에 꼼꼼히 적어왔거든요. 단 한 번도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숙은 침대에 누웠지만 밤이 깊어가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서랍에서 계량기를 꺼냈어요. 2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받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니 총 1200만 원이었어요. 1200만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지숙은 답답한 마음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죠. 깊은 고민 끝에 다음 달에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했죠. 지숙은 다시 침대에 누웠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숙은 그 한 달 동안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지혜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지혜야. 어머님, 이번 달 용돈이에요. 지혜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고 지숙은 마음을 가라앉히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네, 어머님.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된장찌개 끓였어. 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해요.
어머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지숙은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상냥했어요. 조금의 어색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호는 요즘 어떠니?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어머님 생각 많이 해요. 이사는 잘 끝났고? 네, 다행히 잘 마무리했어요. 새 집이 넓어서 좋긴 한데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전혀 떨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지혜를 보며 지숙은 순간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라며 흔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혜는 설거지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지혜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모습은 영락없는 효부였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라. 지혜가 돌아간 후 지숙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온 지숙은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 천천히 세어봤어요. 10,000원짜리 5장, 50,000원짜리 9장, 총 50만 원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았고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며느리가 손을 댄 건가? 지난달에 주호가 분명 다음 달부터 다시 100만 원을 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숙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들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주호야, 이번 달에는 용돈 얼마 보냈니? 지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지난달만 이사 때문에 50만 원 넣은 거예요. 왜 그러세요? 혹시 못 받으셨어요? 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고 지숙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응, 아니야. 그냥. 알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끊을게. 지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호가 눈치챌까봐 두려웠고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며느리 지혜가 중간에서 50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늘 웃으며 함께 밥을 먹고 효도하는 척했던 며느리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이 밀려왔고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인데. 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이렇게 치밀하게 속여온 것을 보면 며느리는 부인할 게 뻔했거든요. 지숙은 며칠 동안 어떻게 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고 다음 달에는 주호에게 봉투를 밀봉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지숙은 바로 아들 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호야,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네, 말씀하세요. 지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용돈 보낼 때는 봉투 입구를 풀로 붙여줘. 네, 풀로요? 응, 그냥 엄마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지숙은 주호가 눈치챌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호는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꼭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지혜가 정말 돈을 빼돌리고 있다면 봉투를 뜯어야 할 거예요. 그럼 봉투의 밀봉 상태로 알 수 있겠죠. 지숙은 다시 가계부를 꺼내 펼쳤어요. 지난 2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2년 동안이나 자신을 속여왔던 며느리를 생각하니 지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숙은 또 기나긴 한 달을 밤잠 설치며 기다렸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용돈 지혜한테 줬어요. 봉투 풀로 잘 붙였어요. 지숙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소 며느리에게 잘해줘서 며느리가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죠. 드디어 그날이 왔고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는 평소와 똑같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지혜야. 네,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지혜는 안부를 물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숙은 봉투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의 입구는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뜯긴 자국이 전혀 없었죠.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는 지숙을 보며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응, 아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지숙은 차를 내왔고 평소처럼 지혜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호가 특별히 뭐라고 말한 건 없니? 아니요, 그냥 어머님께 잘 드리라고만 했어요. 그래, 요즘 일은 어떠니? 뭐 늘 똑같죠. 저희는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숙은 태연하게 말하는 지혜가 가증스러웠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 지혜가 돌아갔고 지숙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50,000원짜리 9장, 역시 50만 원이었어요.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는 멀쩡한데 50만 원만 들어있다니. 지숙은 혼란스러웠죠. 내가 정말 착각한 걸까? 아니면 주호가 실수로 50만 원만 넣은 건가? 지숙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호의 대답 역시 똑같이 100만 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혹시 문제 있어요? 아니야. 엄마가 헷갈렸나 봐. 지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뜯은 흔적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럼 지혜가 봉투를 바꾼 건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주호가 준 봉투를 뜯어서 돈을 빼내고 새 봉투에 50만 원만 넣어서 준 거죠. 지숙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주 치밀하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지숙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주호야, 이번 달에는 봉투 안쪽 모서리에 연필로 작은 표시를 해줘. 네. 무슨 표시요? 주호는 의아했고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응, 아주 작게. 점만 하나 찍어줘. 그리고 이번엔 10,000원짜리로 100장 넣어줘. 10,000원짜리요? 평소에는 50,000원짜리로 드렸는데 10,000원짜리가 쓰기 편해서 그래. 지숙은 대충 얼버무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늘 5만원권으로 주던 돈을 갑자기 10,000원권으로 바꾸면 지혜도 뭔가 압박을 느끼게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또 한 달을 기다렸고 며느리 지혜가 왔습니다. 지혜는 역시나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고 이번에도 깔끔한 새 봉투였어요. 고맙다, 지혜야. 어머님, 저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님. 약 잘 챙겨 드세요. 지혜는 서둘러 나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지숙은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겉은 여전히 깔끔했고 봉투를 뜯어 돈을 꺼냈습니다. 잔뜩 들어있는 10,000원짜리를 세어보니 50장이었습니다. 50만 원. 지숙은 빈 봉투를 들여다보며 모서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표시가 없었습니다. 아들 주호에게 표시를 했는지 물었지만 주호는 분명 표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봉투에는 표시가 없다는 건 지혜가 봉투를 바꿨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며느리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숙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늘 자신에게 걱정의 말을 건네며 다정했던 며느리였기에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이제 아들 주호에게 말할 때가 왔어요. 지숙은 핸드폰을 집어 떨리는 손으로 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주호야. 떨리는 지숙의 목소리를 들은 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주호야, 이번에도 100만 원 보낸 거지? 네, 그럼요. 10,000원짜리로 100장 넣었어요. 근데 나는 5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주호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봉투 안쪽에 표시도 없고 깨끗하더구나. 주호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호야, 이제 확실해진 것 같으니 얘기할게. 지혜가 봉투를 바꾼 거야. 새 봉투에 돈을 반만 넣어서 준 거지. 나는 여태 매달 50만 원만 받았었다. 주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퇴근하고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숙은 소파에 깊이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2년 넘게 자신과 아들을 속이며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걱정됐죠. 초조하고 불안하게 아들을 기다렸고 마침내 아들 주호가 왔습니다. 어머니, 봉투 주세요. 주호는 봉투 속 자신이 해둔 표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50만 원을 다시 봉투에 넣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TV를 보고 있던 지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오늘 어머니한테 드렸던 봉투야. 지혜가 봉투를 흘끗 보았습니다. 응, 그게 왜? 지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 봉투, 내가 준 봉투 맞아? 당연하지. 그럼 내가 뭐 바꾸기라도 했다는 거야? 지혜는 발끈했습니다. 내가 봉투 안쪽에 표시를 해뒀어. 그 순간 지혜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어요. 무슨 표시? 왼쪽 모서리에 작은 점을 찍어뒀는데 이 봉투에는 그게 없는데? 지혜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 10,000원짜리 100장을 넣었는데 여긴 50장밖에 없어. 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50만 원 빼고 새 봉투에 넣어서 드린 거지?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미안해. 지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주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랬냐고. 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뒤부터. 6개월? 주호가 계산해 보니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빼돌린 거야? 1,500만 원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00만 원?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어?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하지. 지혜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매달 시어머니한테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아까웠어. 뭐? 어머님은 연금도 받으시잖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드려야 해? 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가져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야. 여보,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제 당신 못 믿겠어. 신뢰가 깨져버렸어. 지혜는 주호의 말에 깜짝 놀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다신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제발. 지혜는 울며 매달렸지만 주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지숙에게 아들 주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주호야. 2년 넘게 어머니와 저를 속인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지숙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내가 괜한 걸 얘기한 것 같구나.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요. 며칠 후 지숙은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주호는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죠. 들어가도 되겠니? 네, 어서 오세요. 지숙은 거실로 들어왔고 소파에 앉아있던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지혜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매번 웃으면서 날 대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그게 다 거짓이었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 지숙이 물었고 지혜는 침묵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가져간 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딸처럼 대했어. 매달 너를 기다렸고 함께 밥을 먹으며 행복했어. 근데 그 시간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 왜 그런 행동을 한 거니?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아까워? 지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주는 용돈인데 네가 왜 아까워? 죄송해요. 그래. 이제 우린 남이다. 앞으로 잘 살아라. 어머님. 지숙은 현관으로 향했고 지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거라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고 주말이면 지숙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숙은 힘들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더 큰 불행을 막는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지숙과 주호도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